우리들의 원픽은 코인원으로 픽! 코인원. 코인 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고래 지표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 지표와 함께요. 또 올해 우리가 또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악재와 호재에 관한 이슈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방송으로 코코샤이님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볼 코인은 2022년에 구매하기 좋을 코인으로 에이다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에이다의 로드맵을 제가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지금 또 우리가 시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관해서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슬픈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고래 지표를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고래 지표상의 특이점이 보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보여드릴 지표가 이제 크립토컨트의 고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거래소에 들어오는 입금량 기준으로 상위 10건의 비트코인의 수량 전체 입금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건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손인 거죠. 상위 10건의 이제 비트코인의 수량이 이 거래소 내에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열어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왼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0.72, 0.6, 0.48, 0.36 이렇게 또 숫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1이라는 숫자가 거의 최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이 거래소 내 고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 고래 비중이 어느 정도의 고래냐면은 상위 10건의 비트코인 수량을 가진 고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수량 중에서 고래 비중이 크다라고 보고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뭐 0.24나 0.3 이런 수치에 머물러져 있으면은 이제 무난하게 보는 편인데 0.6이나 0.65 이상일 경우에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 신호로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0.6 정도만 터치를 해줘도 조금은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 내에 풀릴 수 있네, 풀렸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늠치를 보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지표상에서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전의 지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0.12, 0.24, 0.36 이렇게 해서 값을 보시면 되는 거고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그래프는 이 고래들의 그 비율 지표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역시나 검정 색깔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 작년이라고 하니까 어색하네요. 작년에 2021년에 저희가 두 번의 불장을 겪었습니다.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났던 그 시즌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한번 표기를 해놨어요. 그때 고래들의 이제 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0.3에서 0.48 사이 딱 요 좀 안정적인 수준에 있었어요. 무난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21년도의 지표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바로 작년에 마지막에 겪었었던 불장에서도 고래 지표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에 머물러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0.9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1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압력으로 보고 0.6 이상인 것도 어느 정도의 매도 압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0.9에 터치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입금량 가운데서요 상위 10건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의 비트코인 입금 수량이 거의 90%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고래들도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을 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봐야 할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최근까지 수치도 0.6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고래들의 수량들이 또 어떻게 소화가 될지 또 이렇게 내놓은 물량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할지 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우리는 조금 열린 상태로 봐야 한다라고 오늘 온체인 지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또 2022년도에 비트코인의 어떤 호재와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또 추가적으로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간의 이 온체인 데이터 상을 한번 살펴본다면 고래들의 물량 자체가 조금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호재와 악재 짚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호재와 악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2022년도에 호재와 악재라는 시간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한 이유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지표, 온체인 지표가 뭐 좋게 나왔다,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어떤 투자의 분위기,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호재의 악재들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첫 번째 호재로서 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또 한 번 반려가 됐습니다. 현물 ETF 승인이 SEC에 의해서 또 한 번 반려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선물 ETF는 승인이 났지만은 현물 ETF 승인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에 관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SEC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그러한 비트코인 ETF지만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좀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SEC 측에서는 SEC의 그런 역할 자체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만약에 이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우리가 1차적인 어떤 리스크들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지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보안적인 부분들, 해킹적인 부분들, 또 이 아직 완전하게 인정받지 않은 가상자산이라는 현물 ETF가 생겼을 때 투자자분들이 그것을 직접 보유하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들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규제적인 부분들, 보안적인 부분들, SEC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시기에는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런 현물 ETF를 승인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지를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현재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신청을 내놓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SEC가 이런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22년도 상반기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날 수 있을지,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시장의 분위기 전환까지도 나올 수 있는 우리 가상시장에서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사실은 캐나다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승인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승인이 날 경우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 비트코인 투자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관 자금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출시 이후 1년 이내에 엄청난 또 투자금이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2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규모의 200억 달러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관해서 이 부분이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약간의 침침한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핫토픽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계속 분석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누구보다 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2021년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였던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과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인지가 가장 기다려지는 대형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또 악재도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일단 무시할 수 없는 악재 부분이 있죠. 제가 이거는 이제 온체인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비트코인의 악재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코인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과연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왜 이게 자꾸 악재로 작용이 되느냐라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연준에서는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달러에 대한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오기도 하고 비트코인은 제한된 수량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제한된 자산인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반사 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자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시레이트 차트라든지 채굴 난이도 차트라든지 채굴자들의 동향까지 파악을 하면서 이 가치를 예측을 하고는 하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없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만큼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줘야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즉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받았었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 이익의 수혜를 다시 한번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2022년도에 이제 점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 차트에 관한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채굴 난이도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중국 정부의 이제 채굴장 폐쇄 이후에 계속 오르다가 역사적인 신고가,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에는 호재인데 지금 가격이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채굴 난이도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공급량이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게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당장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향후에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우리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됐을 때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 채굴 난이도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당장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체는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후에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런 해시레이트 차트가 상승의 원동력과 그 상승을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해시레이트 차트와 함께 또 우리가 앞으로 우려해야 할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올 한 해 있을 이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와 악재와 함께 해시레이트 차트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2022년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 만큼 과연 올해 주목하면 좋을 코인은 어떤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드디어 이 세계의 심장을 가진 에이다에서 2022년을 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에이다도 일본의 이머고를 통해서 NFT 마켓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다의 사용처 확보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31일 이머고에 따르면 에이다 기반의 마켓플레이스인 이 피보라이트 공식 출시에 앞서서 크립토 아티스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 방식은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오픈시 방식이 아니라 사전 모집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등록된 사람들만 올릴 수 있는 IP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입니다. 그동안 이 에이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없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에이다 홀더분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센티멘트에서 2021년
가장 개발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는 카르다노다 이렇게 분석을 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의 트위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에이다 이 창시자가 최근 이 유튜브 영상에서 벤처캐피털 VC들은 최근에 이 카르다노에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카르다노는 점진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바뀔 거고 리눅스와 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소규모 자원을 투입해서 카르다노의 로드맵을 빠르게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올해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서 세계 최빈곤층들에게 저렴한 P2P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계획을 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큰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홀더분들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표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2022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로드맵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찰스 호스킨슨의 이렇게 말 한마디가 좀 에이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 가지로 트위터나 유튜브 영상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찰스 호스킨슨이 지금까지는 조금 유튜브에서 과감한 어떤 이 언행이나 이런 걸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자제를 하기 원하셨지만 사실상 2022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대항마로 앞서 불리고 있는 이 에이다뿐만 아니라 폴리곤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앞서서 2022년 동안 이더리움 2.0에 가는 길에서 또 한 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것도 올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와 악재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호재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이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올 한 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